사랑하는 이의 손에 생을 마감한다는 것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이 길고 슬픈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정신 건강의 중요성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1761년 정월 한겨울의 매서운 추위가 궁궐을 감싸고 있던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창덕궁 동쪽에 위치한 동궁전에서 갑자기 여인의 비명소리가 터져나왔고 그 소리는 차가운 궁궐 담장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왕세자가 거처하는 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황급히 달려간 궁녀들이 눈앞에서 목격한 장면은 그야말로 끔찍한 광경이었습니다. 차가운 바닥에는 피를 흘리며 쓰러진 한 여인이 있었고 그 옆에는 넋을 잃은 채 울고 있는 사도세자가 서 있었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여인은 다름 아닌 경빈 박씨였습니다. 세자께서 가장 아끼시던 후궁이었죠. 그녀가 대체 무슨 큰 잘못을 저질렀기에 이토록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일까요? 놀랍게도 그녀의 죄라고 할 만한 것은 딱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추운 겨울 날씨에 세자께 옷을 갈아입으시라고 권유했다는 것, 오직 그것뿐이었습니다. 이처럼 지극히 평범한 행동이 어떻게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그들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경빈 박씨가 처음 궁궐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만 해도 그녀의 인생이 이렇게 비극적으로 끝날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본래 이름은 빙예였고 특별히 높은 가문 출신은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 남다른 점이 있었다면 단정하고 아름다운 외모, 그리고 차분하고 온화한 성품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장점들 덕분에 그녀는 어린 나이에 궁궐로 선발되어 들어가게 되었고 인원왕후를 가까이서 모시는 궁녀가 되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빙예는 매우 성실하고 조심스럽게 왕후를 섬겼고 그런 그녀의 모습에 왕후께서는 깊은 신뢰를 보내셨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는 친방궁녀라는 상당히 높은 직위까지 올라갈 수 있었죠. 인원왕후께서는 빙예를 마치 친딸처럼 아끼셨고 빙예 역시 왕후를 진심으로 존경하며 따랐습니다. 그녀의 일상은 왕후를 정성껏 모시는 일로 가득 차 있었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사도세자의 모습을 멀리서나마 보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 1735년에 이 세상에 태어난 사도세자는 어릴 적부터 놀라울 정도로 총명했고 무예 실력 또한 뛰어나 주변에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오히려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으니 바로 그의 아버지 영조가 지나치게 엄격하고 가혹한 방식으로 그를 대했다는 사실입니다. 세자가 조금이라도 실수를 저지르거나 공부에 소홀한 모습을 보이면 영조는 즉시 냉정하게 질책을 했고 때로는 하루 종일 경전을 암송하게 만들거나 가혹한 벌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어린 세자의 마음속에는 점점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이 쌓여갔고 그 두려움은 시간이 흐르면서 깊은 반감과 원망으로 변질되어 갔습니다. 인원왕후께서는 이런 상황을 보시며 무척 안타까워하셨지만 영조를 설득하여 마음을 돌리게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영조는 세자가 훗날 훌륭한 왕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엄격한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만 한다고 굳게 믿고 있었으니까요. 빙예는 왕후를 가까이서 모시면서 이 모든 부자 간의 갈등과 긴장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녀는 멀리서나마 세자께서 괴로워하시는 모습을 보며 깊은 연민과 안타까움을 느꼈고 그런 마음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어느 날 세자는 우연한 기회에 왕후의 처소에서 빙예를 발견하게 됩니다. 단정하고 아름답게 서 있는 그녀의 모습이 세자의 눈에 들어왔고 특히 그녀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따뜻함과 부드러움이 세자의 마음을 크게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예쁜 여인에 대한 일시적인 호감을 넘어서는 무언가였습니다. 아버지의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 속에서 지쳐가던 세자에게 그녀는 마치 따뜻한 봄날의 햇살처럼 느껴졌던 것이죠. 세자는 그날 이후로 자주 왕후의 처소를 찾아갔고 그럴 때마다 넌지시 빙예를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문제는 그녀가 왕후의 소중한 궁녀였다는 점입니다. 조선 왕실의 엄격한 법도와 규율상 왕후께서 아끼시는 궁녀를 세자가 후궁으로 삼는 것은 절대 허락되지 않는 일이었으니까요. 세자는 몇 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마음속으로만 그녀를 그리워했을 뿐 감히 그 마음을 밖으로 드러내거나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습니다.
빙해 역시 세자의 마음과 시선을 충분히 알고 있었지만 자신의 신분과 처지를 생각하면 그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원왕후께서도 두 사람 사이의 미묘한 분위기를 눈치채고 계셨고 가끔씩 빙해에게 조심하라는 당부의 말씀을 건네시곤 했습니다. 왕후의 승하는 궁궐 안의 모든 사람들을 깊은 슬픔에 잠기게 만들었고 특히 빙해에게는 친어머니를 잃은 것만큼이나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세자 역시 왕후의 죽음에 깊은 슬픔을 느꼈습니다만 동시에 그의 마음속 한편에서는 묘한 기대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왕후께서 안 계시니 빙해를 자신의 곁에 두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죠. 국상이 진행되는 기간 중에도 세자의 마음은 온통 빙해에게만 가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마음을 참을 수 없다는 듯이 빙해를 불러 자신의 후궁이 되어달라고 간곡하게 청했습니다. 빙해는 세자의 갑작스러운 청에 당황했지만 그의 간절하고 진심 어린 마음을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변의 신하들은 지금이 국상 기간 중이니 새로운 후궁을 들이는 것은 예의와 법도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렇지만 세자는 이미 마음을 완전히 굳혔고 결국 빙해를 자신의 후궁으로 맞이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모든 일을 영조에게 미리 알리거나 허락을 받지 않고 진행했다는 것이었죠. 영조가 이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그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듯했습니다. 국상 기간 중에 새 후궁을 들였다는 것도 문제였지만 무엇보다 그것을 자신에게 사전에 알리지도 않고 허락도 받지 않고 멋대로 진행했다는 사실이 영조를 더욱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영조는 즉시 빙해를 궁궐 밖으로 내쫓으라는 단호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세자는 이 명령을 절대 따를 수 없었고 오히려 빙해를 해경궁 홍씨의 처소에 몰래 숨겨놓았습니다. 이로 인해 부자 사이의 갈등은 점점 더 깊고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로 번져갔습니다. 그때 세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빙해를 영원히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절망감에 그는 궁궐 안에 있는 우물에 몸을 던져버린 것이죠. 다행히도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재빠르게 달려가 그를 구해냈지만 이 충격적인 사건은 영조에게 엄청난 충격과 혼란을 안겨주었습니다. 영조는 자신의 아들이 단지 한 여인 때문에 목숨을 버리려 했다는 사실에 깊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결국 영조는 빙해를 궁궐에 남도록 허락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히려 정식 후궁에 높은 지위를 주지 않고 종육품 수칙이라는 낮은 직위만을 부여했죠. 이것은 세자에게는 작은 승리처럼 느껴졌지만 영조와의 관계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심하게 악화되어 버렸습니다. 영조는 세자가 왕실의 법도와 자신의 권위를 완전히 무시했다고 여겼고 이런 분노와 실망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빙해, 이제는 경빈 박씨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 그녀는 세자와의 사이에서 은전홍과 총근홍주라는 두 명의 자녀를 낳게 됩니다. 세자는 이 아이들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무척이나 아꼈고 경빈 박씨에 대한 사랑과 애정도 전혀 변하지 않고 여전했습니다. 세자는 경빈 박씨를 위해 화려하고 아름다운 방을 꾸미고 온갖 값비싼 물건들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때 사용한 재원은 내수사의 재정에서 나온 것이었는데 바로 이것이 또 다른 큰 문제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경빈 박씨는 세자가 지나치게 많은 돈을 쓰는 것을 보며 걱정하는 마음에 여러 차례 말렸지만 세자는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자신의 소중한 가족을 위해 돈을 쓰는 것이 무슨 잘못이냐며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 무렵부터 세자에게는 매우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한중록에는 이것을 의대증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쉽게 풀어서 설명하자면 옷을 입는 행위 자체에 대한 극도의 거부감과 공포심을 느끼는 증상이었습니다. 세자는 특정한 옷을 보기만 해도 그 안에 독이 묻어 있다고 굳게 믿었고 때로는 며칠씩 같은 옷을 계속 입고 있거나 아예 옷을 갈아입지 않으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심할 때는 옷을 가져오는 사람에게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며 화를 내는 일도 잦았죠. 경빈 박씨는 세자의 이런 이상한 모습을 보며 마음이 무척 아팠습니다. 그녀는 세자를 진정시키고 안정을 찾도록 애를 썼고 매우 조심스럽게 옷을 권하기도 했습니다만 세자의 상태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악화되어만 갔습니다.
세자의 병은 단순히 옷에 대한 거부감을 넘어서 훨씬 더 심각한 증상들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그는 점차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특히 아버지 영조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피해망상에 깊이 사로잡혔습니다. 세자의 정신 상태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불안정해져만 갔습니다. 그는 종종 방 안에 있는 물건들을 마구 부수기도 했고, 때로는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는 행동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궁궐 안에 많은 궁인들이 세자를 점점 더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가능하면 그를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경빈 박씨만큼은 끝까지 세자의 곁을 떠나지 않고 지켰습니다. 그녀는 세자를 진심으로 깊이 사랑했고, 그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세자가 발작을 일으키고 혼란스러워할 때마다 그녀는 언제나 달려가 그를 진정시키고 위로하려고 최선을 다했죠. 1761년 정월의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추운 겨울 날씨가 계속되는데도 세자는 며칠째 옷을 갈아입지 않고 그대로 있었고, 경빈 박씨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따뜻한 겨울 옷을 준비해서 세자를 찾아갔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으니 이 따뜻한 옷으로 갈아입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그녀의 조심스러운 말에 세자는 갑자기 눈빛이 험악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사랑하는 여인의 모습이 아닌 자신을 해치려는 적의 모습으로 보였던 것이죠. 세자는 그녀가 독이 묻은 옷을 가져왔다고 완전히 믿어버렸고, 영조와 함께 한패가 되어 자신을 죽이려 한다고 확신했습니다. 경빈 박씨는 세자를 진정시키려고 애를 썼지만 이미 세자의 정신은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진 상태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세자는 방 안 한쪽에 놓여있던 칼을 번개같이 집어들었고,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경빈 박씨를 향해 휘둘렀습니다. 경빈 박씨는 미처 피할 틈도 없이 칼에 찔렸고 피를 흘리며 차가운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옆에서 이 끔찍한 광경을 목격한 어린 은전홍의 비명소리가 궁궐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세자는 잠시 후 마치 악몽에서 깨어난 것처럼 자신이 무슨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지 깨닫게 되었고, 쓰러져 있는 경빈 박씨를 부둥켜 안고 미친 듯이 울부짖었습니다. 경빈 박씨는 점점 흐려져가는 의식 속에서도 세자를 바라보며 슬픈 눈빛으로 무언가 말하려고 애를 썼지만 이미 그녀의 소중한 목숨은 빠르게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세자는 미친 듯이 그녀의 이름을 계속해서 불렀지만 그녀는 다시는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한중록의 기록에 따르면 사도세자는 경빈 박씨의 차가워져가는 시신을 안고 매우 오랫동안 울었고, 그 후에는 정신없이 그녀의 몸을 씻기고 또 씻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일을 후회했지만 이미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소식이 영조에게 전해졌을 때 영조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세자가 자신의 소중한 후궁을 직접 죽였다는 사실에 분노했지만 동시에 아들의 정신 상태가 이 정도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에 깊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영조는 세자를 불러 매우 심하게 꾸짖고 질책했고, 이것은 세자의 정신 상태를 훨씬 더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세자는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을 죽였다는 자책감과 아버지의 끊임없는 질책 사이에서 점점 더 깊은 정신적 혼란에 빠져들어갔습니다. 경빈 박씨와 세자 사이에서 태어난 두 자녀의 운명 역시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은전홍은 훗날 복잡한 정치적인 이유로 사사되는 비극을 맞이했고, 청근홍주는 영조의 미움과 냉대를 받으며 매우 불안정한 삶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경빈 박씨는 정식 후궁의 지위를 받지 못했기에 오랜 시간 동안 역사에 제대로 기록되지 못하고 묻혀 있었습니다. 고종 때인 1899년과 1901년에 이르러서야 경빈 박씨는 비로소 정식으로 추존되었고, 그녀의 비극적인 생애가 역사에 남게 되었습니다. 사도세자가 겪었던 증상들은 오늘날의 의학적 관점에서 보면 적절한 치료와 이해가 절실히 필요한 질환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그 결과 비극이 발생했죠. 또한 지나친 권위와 압박이 한 개인에게 미치는 심각한 영향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조의 엄격한 교육 방식은 세자를 훌륭한 왕으로 키우려는 선한 의도에서 비롯되었지만 오히려 그를 파멸의 길로 이끄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경빈 박씨는 정말로 끝까지 세자를 사랑했고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만 사랑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때로는 전문적인 도움을 구하는 것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는 길일 수 있습니다. 약 25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이 이야기는 지금도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사랑과 증오, 정신건강과 사회적 압박, 그리고 인간의 복잡한 감정들이 뒤엉킨 이 비극을 통해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우고 성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들을 하셨나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정신건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과거의 비극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함께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